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뜬금 잡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의 돈이 새고 있어요. 초보 개인 사업자를 위한 셀프 재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맛보기라고 해놓은 이유는 이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실제로는 본 강좌를 유료 강좌로 열었어요. 그래서 뭐 저렴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벤터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강좌를 열어서 지금 어제 오늘 홍보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강의는 좀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왜 기획을 하게 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당연하지 않게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 좀 기본적인 기초적인 소양을 쌓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강의 아주 일부분만 맛보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충분히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그 지식은 쌓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앞으로 사업을 해가면서 또 초보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해가면서 조금은 이제 세워나가는 나의 돈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되고 또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에 관련된 거예요. 보통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 기장이 의무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회계 법인을 하나 끼고 혹은 세무법인을 끼고 같이 이제 세무 기장을 하면서 처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좋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만나서 그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대표로서 전반적인 어떤 현금의 흐름을 관리할 때는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부 관리를 하거나 부가세 신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돈을 주고 맡기는 곳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편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사업을 하면서 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적인 부분들을 이제 놓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이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2024년도에 여러분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어떤 사업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2024년 7월. 사실 이 강의가 찍히 지금 촬영되고 있는 게 지금 2024년 7월 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한 3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바로 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고 또 지금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즉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 다음해인 20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똑같아요. 내년이 되면은 2025년 1월부터 6월은 6월까지의 기록은 7월에 신고하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록은 이제 그 다음에 2026년 1월에 신고하고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신고 기간은 말일은 아니고 7월 25일, 1월 25일까지 이런 식으로 보통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2024년도 동안 한 해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매출이 발생했거나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뭐 그 세금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복잡하게 얘기는 안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내년도 5월에 2025년도 5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3년도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올해 5월에 2024년 5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에서 많이들 놓치고 계신 분들이 뭐냐면 혹시라도 혼자서 이미 개인 사업자를 하면서 요식업이나 아니면 간단한 카페라도 운영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세무신고를 한두 번은 해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라는 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일장일단을 통해서 어쨌든 세무신고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보통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특별히 어떤 프랜차이즈나 가맹점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조언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다 물어보면은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오냐면은 야, 너 매출도 안 나오는데 뭐 세금 신고할 필요 있어? 아니 뭐 돈을 벌었어야 세금을 내지. 약간 이런 이제 마인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그게 실상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얼마나 세게 하고 있는 행위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수익이 없을수록 빠짐없이 기록하고 챙겨야 된다. 이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건 법으로 규정이 된 거지만은 오히려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대표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없을수록 오히려 모든 현금 기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세금 신고를 빠짐없이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고 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거 뭐 복식부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제 회계사를 소개를 받고 그 회계사 분께 이런저런 걸 물어봤었는데 실제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출이 크게 안 나오면 오히려 비용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돈 아깝게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세무기장을 맡길 필요는 없다. 어차피 당신 돈 쓸 것도 별로 없을 거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어쨌든 스스로가 조금 찾아보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 누군가는 알려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가끔 만나는 이런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이런 대표님들 얘기할 때 법인이 아니라면은 뭐 대표님 매출 안 나와도 부가세 신고 꼭 하시고 종소세 신고 하셔야지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알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무서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세무서에서 저 지금부터 장부기입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신고해야 돼 물어보면은 이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보통 어떤 얘기를 먼저 하냐면은 올해 혹시 매출이 어떻게 나왔나요 대표님? 해서 저희 요새 사업이 이제 처음이라 매출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당장 수익이 없어서 굳이 귀찮게 회계장부 같은 거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요 클릭만 하시면 돼요 홈택스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도 아니고 위법적인 사항도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고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대표님에게 가장 적합한 답변을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회계장부를 마련해서 뭘 적어놔 봤자 세금 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 낼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홈택스에서 신고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그냥 뭐 넘어가도 사실은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혹시 이제 그걸 신고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제 과태료나 가산세 같은 게 붙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야 할 세금의 몇 %가 붙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이 소득이 제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야 될 세금도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100%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지인을 통해서 이제 연락한 회계사분께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 장부기입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한 달에 얼마씩 받고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어쨌든 장부기입이라는 거는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정해진 요율이 있다. 근데 당신이 그 대표님의 어떤 그 사업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당장 뭐 유의미한 수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일단 개인 사업자로 성립을 해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한테 돈을 내면서까지 왜냐면 나는 돈 주면 해준다. 돈 주면 해주는데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 굳이 한 달에 몇만 원씩을 쏟으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수익이 안 나오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만약에 매출이 나와도 한 2천만 원 정도 선까지는 단순 경비율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예 장부 기입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매출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은 비용 처리보다 단순 경비율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회계사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대표님들을 위해서 회계사의 입장에서 대표님들이 불필요한 세무기쟁에 대한 비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맞고 단순 경비율을 제가 첫 해에는 실제로 했는데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다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합법적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단순 경비율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중에서 일정 비용을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따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수입이 얼마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주요 경비와 여러 가지 경비를 묶어가지고 몇 %는 단순 경비율로 그냥 비용 처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보통 뭐냐면은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 매출 기준으로 2,400만 원 미만까지 보통 단순 경비율로 제조나 도소매업에서는 약 90% 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마다. 서비스업에서는 약 70% 정도까지를 단순 경비율로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개념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그런 이제 업종에 있습니다. 뭐 어떤 물건을 파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뭐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종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90%가 적용되는 업종에서 올해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어쨌든 유의미하게 막 이렇게 내 생활을 안정시킬 수는 없지만 매출 2천만 원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럼 나 2천만 원 돈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 정의한 사업소득은요.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매출이 내가 뭔가를 해서 2천만 원을 쓱 벌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내가 쓴 돈이 있잖아요. 뭐 재료를 사고 뭐 공장을 가동하고 뭐 인건비가 나갔을 수도 있고 뭐 어디에서 뭔가 뭐 유통업을 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제품을 또 사왔으니까 원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원가 계정으로 들어가는 판관비나 기타 소요 경비들을 제외를 한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수입으로 인정을 하고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를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 매출 2천만 원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장부에 다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2천만 원이 나왔지만 인건비 얼마 썼고 재료비 얼마 썼고 장비 얼마 썼고 막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거 하나도 쓸 거 없이 그냥 2천만 원의 90%인 1,800만 원은 경비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묻도 따지지 않고 당신은 2천만 원 중에서 그냥 200만 원만 사업소득으로 칠게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게 종소세로 넘어가서 이제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아마 여기에 6%, 7%, 한 14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단순 경비율로 준단 말이죠. 이게 보면은요. 세무기장, 회계장부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2,400만 원 미만이면은 이런 거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홈택스에서 뭐 얼마 벌었어요 매출 그거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다 끊어져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거 해가지고 클릭 몇 번 하면은 얼마 내세요 그럼 네 그러고 얼마 내면 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편한 거죠. 사실 매출이 2,400이면은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 기장까지 일일이 하면 되게 좀 힘들긴 하거든요. 나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 처음인데. 매출 2,400만 원 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나니까 이거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관점에서 너무 이제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당신의 돈이 새어나갈 수도 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누가 당신의 돈을 빼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을 빼간다는 게 아니고 한번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올해 매출이 2,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200만 원을 벌었을까요? 1,800만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비로 인정해 둔다는 건 진짜 정부에서 소규모의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생활의 편의나 세금을 내는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세금을 내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2천만 원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낸 소득이 한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경비율 적용해서 90%까지는 내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2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받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초기 창업자들은요. 200만 원을 실제로 버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와도. 어쩌면 거의 대부분 적자가 납니다.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비를 구입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첫 해. 사업자 등록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거 이용해서 뭔가 재료로 해서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한 명 있어야 돼가지고 인건비로 누구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팀원을 고용해서 5천만 원을 쓰고 1년 동안 인건비를 3천만 원 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돈은 못 벌었어요. 좀 이렇게 처음을 위한 어떤 나중에 도약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걸로 만족하고 그래 올해는 어쨌든 내년부터 매출 내는 거 알고 올해는 이 정도로 이제 결론 짓자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부가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 고객이 나한테 지불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낸 거라서 내가 그걸 국가에 대납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2,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200만 원은 부가세로 신고를 해서 그거를 국가에 내야 돼요. 이 부가세에 대한 정의는 제가 실제 유료 강의 뒤에 소개할 그 유료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부가세 뭐 매출도 안 나오는데 부가세 낼 것도 없지 않아? 그래서 무신고를 합니다. 뭐 그냥 클릭해서 부가세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에서 나 뭐 낸 것도 없는데 번 것도 없는데 뭐 장부 쓸 필요도 없지. 그냥 단순 경비를 처리를 합니다. 그럼 세금 0원이에요. 깔끔해요. 클릭 몇 번으로 끝납니다. 진짜로. 너무 좋죠. 자, 그리고 2차년도 넘어갑니다. 장비는 이제 작년에 샀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재료만 5천만 원어치 삽니다. 그리고 사람도 고용했는데 매출도 발생해야 되는 거 조금 더 일을 더해서 4천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뭐 알바를 1,000만 원 정도 더 썼어요. 자, 그리고 매출이 드디어 나옵니다.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뭐 부가세는 뭐 내가 볼 때는 매출 1,000만 원 나왔지만은 뭐 그냥 아유 잘 모르니까 그냥 1,000만 원 그냥 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에서 나 또 이번에 단순경비를 2,400만 원 안쪽까지 된다 그랬으니까 단순경비를 처리할게요. 그러면은 1,000만 원에 제가 이거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이게 12만 원이 아니고 6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에 그 뭐냐 10%로 단순경비율이 처리가 되면은 100만 원이 실제로 여러분 이제 소득으로 잡힌 거고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면 실제로 6%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100만 원 6%니까 여러분은 6만 원 정도만 홈택스로 납부하면 되죠. 그럼 뭐 매출 1천만 원 나왔는데 뭐 실제로 나 재료비 생각해 보니까 한 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500만 원이나 벌었는데 100만 원만 그 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6만 원 내면 되네. 그럼 너무 행복한 거죠. 그 단순 깔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거죠. 이거죠. 자, 여러분이 2년 동안 장비하고 재료비를 1억 원을 썼어요. 인건비로 7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건 뭐 조상신이 해준 거예요? 뭐 내가 사업 초기니까 내가 그냥 이거는 내 투자야. 인생을 위한 투자야. 그러면서 사업 초기 희생을 한 건가? 근데 실제로 그건 아니죠.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건 사업 초기에 이 정도는 써야 되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금을 가지고 1억 7천만 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썼을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로 썼을 수 있을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존중해 줄 만한 그런 일이라고 존중해 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업 초기에 희생한 거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따지면은 여러분이 그 2000년도에 실제로 100만 원 번 거 아니잖아요. 단순 경비를 처리를 했어도 100만 원 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장부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부가세 신고 대충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사업 초기에 희생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요. 장부를 만약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홈택스 이런 거 없이 단순 경비율 처리하고 부가세도 무신고로 클릭하지 않고 1차 년도부터 여러분이 차곡차곡 장비를 언제 얼마에 구입하고 재료를 언제 얼마에 구입하고 뭐라고 해가지고 이걸 꼬박꼬박 기록을 하고 그거를 홈택스에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계속 이제 신고를 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은 적자에서 초기 투자로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걸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회사에 매출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장부기입 없이 단순 경비를 처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 대충 넘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진짜 우리가 돈을 쓰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고 돈을 벌려고 사업한다고 생각하면 1년, 2년 차 때는 조금 작게 벌고 아껴 쓴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3년 차, 4년 차, 5년 차 때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를 위해서라도 장부는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계속 쓰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제가 개인 사업자분들 가끔 가다가 만났을 때 대화를 하다 깜짝 놀랐던 거는 이분들이 실제로 외부에서 그런 그 무료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들으시고 어떤 컨설팅도 받으셨는데 의외로 부가세 신고의 어떤 그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장비 구입이나 재료 구입을 1억 원씩이나 했다 그러면 이 안에 부가세가 1천만 원은 아니고 아마 한 9,09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 1천만 원인 거죠. 한 9천만 원 정도는 실제로 돌려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급이란 개념이 있다고요. 근데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그냥 물건 팔면은 뭘 해야 되는데 나 매출 안 나왔으니까 신고 안 해야지 그러고 넘어가면은 그게 한 번 신고하면 나중에 수정 신고하는 게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한에 그것만 제대로 기록해가지고 장부에 써놓고 제대로 신고만 하고 종소시 신고만 제대로 했으면 오히려 여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실제로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딘가에 가서 하면은 사업 좀 해봤고 뭔가 장사 같은 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은 사업 그 무슨 회계법이나 이런 세무법인에서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해봤던 사람은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아무도 그냥 얘기를 안 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선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세무나 회계에 대한 개념이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는 거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게 된다.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거는 한 몇 년 사업하신 분들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어떤 세무나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세무기장이나 회계장부를 기장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실제로 연매출이 1억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셀프로 하는 게 돈도 안 들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관점에서도 이 돈의 흐름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성장하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한 시스템은 맞고 굉장히 편의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식인 건 맞지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어떤 목적의 편의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의외로 세금을 잘 내고 좀 더 장부 기장을 편하게 해서 세금을 잘 내기 위한 그런 이제 편의성이라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돈의 새어나감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이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거를 오늘 처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영상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적다고 해서 보통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를 대충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주 치명적이진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본강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강좌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냥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처음에 매출이 안 나오는 초보 개인 사업자라도 홈택스에다가 사업자 전용 통장과 전용 카드는 반드시 만들어서 등록을 해놓을 것. 이거는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통장과 카드를 따로 분리를 해놓고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금 흐름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은 간편작부나 복식장부에 반드시 기록을 하는데 복식장부는 처음에 쓰시기 어려워서 오히려 메모리 될 수 있으니 하다못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에라도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간편장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이 얼마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정식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하시고 기한을 만약에 놓쳐가지고 뭐 1년 전, 2년 전 얘기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좀 그건 계산기를 두들고 좀 진단을 해봐야 되지만은 웬만하면은 그래도 뒤늦게라도 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근데 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유료 강의 올렸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뭐 권장을 한다기보다는 저도 약간은 이런 콘텐츠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좀 반응을 보기 위한 것도 있어가지고 제 유료 강의를 들으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거를 스스로 좀 인지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찾아보면은 충분히 독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독학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독학을 했고 실제로 그 제가 여태까지 얻었던 모든 노하우나 어떤 심득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창업실무 가이드라는 주제로 초보 개인 사업자를 위한 셀프 재무관리라고 하는 그 온라인 강좌를 7월 31일 수요일 밤 9시부터 이게 잘못됐는데 11시 반까지 한 2시간 반에서 오래되면 한 3시간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유료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 혹시라도 지금 얘기를 듣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지금부터 이런 습관을 가져보고는 싶지만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 영상에 들어오시면은 국가에서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어떤 개념으로 되어 있고 개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몇 가지 방법들을 옵션을 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블로그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S 스타트업 프로그램 여기 이제 QR코드 찍으면 나오는데요. 혹시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QR 통해서 들어오셔서 유료 상담 프로그램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계속 안 좋습니다. 뭐 계속 이상기후 때문에 이렇게 거의 이제는 장마라기보다는 거의 그 동남아 그 아열대 기후의 우기라는 느낌이 더 드는데요. 이럴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잔소리를 하자면은 사업은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쓰는 법과 세워나가는 돈을 막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돈을 막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제 유료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이런 걸 바탕으로 스스로 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면은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돈의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성공적인 창업가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